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이 사진을 먼저 볼까요? 초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인데요. 여기 고택이 있고 고택 바로 옆에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을 또 음택이라고 하죠. 살던 집은 양택이라고 무덤은 음택이라고 하는데 초사 김정희 선생님 유적지에는 무덤, 음택과 양택, 고택이 함께 있습니다. 소나무가 상당히 기품이 있죠. 김정희 선생님은 특히 소나무와 또 잣나무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배울 시가 이근배 시인의 세한도 벼루일기입니다. 자, 세한도는 국보제 80%서 상당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세한도는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벼루일기라는 이 말은 아마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이 궁금증은 작품 해설을 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사 김정희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국보제 80호 세한도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누구나 알면서도 자세히 모르는 초사 김정희는 병조 판서까지 지낸 관리이기도 하지만 초의 선사와의 교류 등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 사대부들이 스님과 교류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탐관오리를 탄핵한 일로 임금의 미움을 받아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했던 초사 김정희는 오히려 이것을 새로운 경지로 승화시켰습니다. 바로 초사체를 완성한 것이지요. 이와 관련한 초의 선사와의 일화가 있는데요. 유배에 가는 길에 들린 해남 대흥사 대웅전 현판 이광사의 글을 떼어내고 자신의 것을 걸었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이광사의 현판을 건 것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광사 현판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천은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선생님 블로그에서 천은사를 검색하면은 그 이야기가 또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국보제 80호 세한도를 남겼습니다. 세한도는 그의 제자 이상직이 권세를 잃어버린 자신을 따른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절개와 지조의 상징인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려보낸 것입니다. 이 작품에는 중국 문인들의 글이 적혀 있어서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한도는 시인들에 의해서도 작품으로 재창조되기도 했습니다. 도종환 시인, 고재종 시인의 작품을 뒷부분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이근배 시인이 세한도를 만난 감상을 쓴 시 세한도 벼루일기입니다. 자, 세한도 벼루일기. 자, 제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한은 설 전후의 추위라는 뜻으로 한겨울 추위를 말합니다. 그 한겨울 추위의 겨울 그림이라는 뜻이죠. 한겨울의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벼루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서예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벼루를 아는 사람이 드물듯합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서예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죠. 미술 시간에 배운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요즘 서예에도 먹물을 사서 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벼루는 먹을 가는 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근배 시인은 닳아버린 초사의 벼루를 보고 그 속에 담긴 초사의 정신, 즉 선비 정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작시 벼루일기를 남겼습니다. 세한도도 그중 한 편이겠죠. 벼루일기는 바로 선비정신 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다. 산방산 너머로 바다가 몸을 틀며 기어오르고 있다. 뱃살이 잦아지는 들녘에 유체물감으로 번지는 해묵은 슬픔. 어둠보다 깊은 고요를 깔고
노인은 북천을 향해 눈을 감는다. 가시 울타리의 세월이 저만치서 쓰러진다. 바다가 불을 켠다. 노인이 눈을 뜬다. 낙뢰처럼 타버린 몸, 한 자루의 붓이 되어 송백의 푸른 뜻을 세운다. 이 갈피로의 울음을 큰 선배의 높은 우지짐을 산인들 어찌 가릴 수 있으랴. 신의 손길이와 닿은 듯 나무들이 일어서고 대정 앞바다의 물살로도 다 받아낼 수 없는 귀를 밝히는 소리가 빛으로 끌어넘친다. 노인의 눈빛이 새 잎으로 돋는다. 뭐 느낌이 옵니까? 자, 바람이 세다. 요즘 뭐 겨울이니까 바람이 불면 춥죠. 바람은 유배 생활의 시련과 상념을 뜻합니다. 산방산 너머로 바다가, 자, 산방산은 제주도에 있는 산이죠. 바로 노인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 노인은 추사 김정희를 말합니다. 이 바다는 아마 어려운 상황을 뜻하겠죠. 몸을 틀며 기어오르고 있다. 자, 몸을 틀며 기어오르고 있다. 뭐 제주도에서 생활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 바다가 몸을 틀며 기어오르고 있다. 어떻습니까? 파도 치는 바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죠. 자, 몸을 틀며 기어오르고 있다. 자,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화류법이 됩니다. 자, 유배 생활의 어려움이 나타나 있고요. 볕살이 잦아지는 들녘. 자, 볕살은 아마 내리쬐는 햇빛이죠. 내리쬐는 햇빛이 잦아지는 들녘. 아마 오후의 때 저녁 무렵이겠죠. 자, 잦아지는 들녘은 시간적 바로 해가 넘어갈 때고 들녘 공간적 배경이 나타납니다. 유체물감으로 번지는 해묵은 슬픔. 자, 이거는 유체물감으로 번지는 해묵은 슬픔. 유체빛으로 번지는 해묵은 슬픔. 노란 유체빛이 오히려 슬픔으로 느껴집니까? 자, 유배 생활의 슬픔과 그리움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어둠보다 깊은 고요를 깔고, 어둠보다 깊은 고요. 좀 분위기가 엄숙하죠. 좀 말이 없음 침묵함, 또 답답함, 이런 게 있겠죠. 자, 어둠보다 더 깊은 고요니까 비교법이 세였습니다. 노인은 북천을 향해 눈을 감는다. 노인은 자, 추사 김정희입니다. 지금 유배지에서 생활하면서 상당히 많은 복잡한 심경이 일어나겠죠. 북천은 북쪽 하늘이죠. 바로 육지, 뭐 서울, 임금 계신 곳일 수도 있겠죠. 이걸 보면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임금의 미움을 받아서 귀향을 왔으니까 눈을 감고 일어나는 생각들은 어떻겠습니까? 육지의 삶에 대한 회한, 또 유배지 생활의 복잡한 정서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시 울타리의 세월. 추사는 위리 안치되었습니다. 자, 위리 안치는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 가두는 행보를 뜻합니다. 옛날에 귀향을 보낼 때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니는 이 안에 갇혀 있어라, 이런 것을 우리 위리 안치라 합니다. 저만치서 쓰러진다. 자, 저만치서 쓰러진다는, 자, 노인이 쓰러진다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어떤 상념들이 이런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가라앉히는 거죠. 마음의 평온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다가 불을 켠다. 자, 바다가 불을 켠다는 뭔가 바뀌는 거다, 그죠? 유배생활 어려운 복잡한 상념에서 뭔가 새로운 불을, 바다는 시련 어려움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불이 되어서 다시 생화된다. 즉 예술혼이 살아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유배지에서 느끼는 노인의 상념이 드러납니다. 노인이 눈을 뜬다. 자, 눈을 감았잖아요.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눌러 추스리고 다시 이제 눈을 떴습니다. 자, 1년 유배 생활의 어려움에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의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낙뢰처럼 타버린 몸. 우리 번개를 맞아 타버리면 완전히, 뭐 번개 맞으면 사람 죽겠죠. 이건 벼락인데요.
자, 유배 생활로 지친 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곳에 뭐 단절된 공간이 있다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추사 김정희는 큰 업적을 또 이뤄내죠. 한자로의 부시되어 자기 자신이 부시되어서 송백의 푸른 뜻을 세운다. 송백은 소나무와 잣나무죠. 푸른 뜻은 선비의 지조와 결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려서 선비의 지조와 결의를 나타내는 거죠. 세운다는 바로 그리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바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갈필의 그림. 자, 갈필은 뭐 푸시란 뜻도 있고요. 자, 그림을 그리는 기법입니다. 세밀한 게 아니고 아주 투박하게 그리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갈필의 울음. 울음은 자, 붓으로 쓰는데,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노인이 울음이 어떻습니까? 담겨있죠. 이 울음은, 여러분들 울음은 기뻐서 흘릴 경우도 있고 슬퍼서 흘릴 경우도 있지만, 자, 여기서는 노인의 격정적 감정의 뜻입니다. 큰 선비의 높인 꾸짖음을. 자, 우리가 이 그림을 탁 그렸는데 이걸 보고 갈필의 울음, 노인의 격정적 감정을 또 큰 선비 바로 추사죠. 높은 꾸짖음. 자, 추사가 꾸짖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조와 절개 없음을 꾸짖는 것이겠죠. 자, 이 꾸짖음은 세안도에서 받은 인상입니다. 갈필의 울음을 느꼈고 큰 선비의 높은 꾸짖음을 내가 만났다는 뜻이 되겠죠. 산인들 어찌 가릴 수 있으랴. 산은 장애물이죠. 가릴 수 없다. 선비의 기계를 막을 수 없다. 자, 서리법이 됩니다. 신의 손길이와 닿은 듯. 이번은 뛰어난 솜씨란 뜻이죠. 바로 직유법이 쓰였네요. 나무들이 일어서고, 나무는 세한도 그림 속 나무로 봐야 되겠죠. 자, 신비로운 솜씨로 그리는 것처럼 나무들이 쫙 일어선다. 실제로 세한도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봐도 감동을 받습니다. 대정 앞바다의 물살로도. 대정은 유배지의 지명, 제주도에 있는 지명입니다. 앞바다의 물살로도. 자, 물살은 장애물이죠. 다 받아낼 수 없는 길을 밝히는 소리. 자, 물살로도 다 받아낼 수 없는 길을 밝히는 소리. 자, 파도처럼 밀려들던 상념을 다스려 이제는 가물은 장애물에 끓이는 그런 우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빛으로 끌어넘친다. 자, 무해의 경지에 이른 그것이 빛이 되어서 끌어넘친다. 자, 빛은 예술혼이죠. 자, 예술혼이 아무것도 유배 생활에서 오히려 더 강해진 그런 예술혼이 이 그림에 담겨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노인의 눈빛이 자, 추사 김정희의 눈빛이죠. 자, 이 눈빛은 바로 선비의 기계를 다짐하는 결의, 자, 지조와 기계를 생각하는 결입니다. 그죠? 새 잎으로 놓는다. 자, 소나무 잎이 새로 피어납니까? 자, 새 잎으로 놓는다. 노인의 눈빛이 그 소나무의 잎으로 놓는다. 바로 기계로, 절개로 돋아난다는 뜻이 되겠죠. 높은 기계를 담아 그림을 그리는 노인입니다. 물론 이 노인은 추사 김정희죠. 자, 여러분들 세한도, 이금배 시인의 세한도 벼루 읽기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 그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감각적이죠. 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이런 기법이 쓰이면 감각적입니다. 또 상징적입니다. 뭐 소나무, 잣나무가 여러분 지조와 결의를 상징하고 있죠. 주제는 유배 생활의 힘겨움과 상념을 선비의 기백으로 극복하려는 결의입니다. 시련에 굴하지 않는 선비의 삶과 기계가 나타났고요.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실존 인물의 삶과 그림을 모티프로 지조 있는 선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에서 가장 큰 특징은 형상화입니다. 함축성, 형상화, 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노인이 그리는 과정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이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형상화죠.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형상화가 됩니다. 자연물을 통해서 시의 분위기를 또 형성하고 있죠. 바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제 배로 읽기의 의미는 세안도는 한겨울의 그림인데 배로 읽기는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예를 하는 사람이라면 배로를 아는 사람이 드물듯합니다. 서예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긴 요즘은 서예도 먹물을 사서 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로는 먹을 가는 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근배 시인은 달아버린 추사의 배로를 보고 그 속에 담긴 추사의 정신, 즉 선비정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작시 배로 읽기를 남겼습니다. 배로 읽기는 바로 선비정신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현재 처한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은 위리 안치되었죠. 가시 울타리의 세월. 자, 유배지의 위리 안치에 처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의 격정적 감정이 드러나는 식구는 울음이죠. 이 갈필의 울음입니다. 노인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말해보자입니다. 우선에 유배 생활의 또 회한에 대한 상념에 잠겨 있던 노인이었죠. 상념을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고, 조금씩 오타가 있다, 그죠? 풋을 듭니다. 그리고 선비의 기백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아서 세한도를 그려내었습니다. 자,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는 겨울의 풍경이죠. 유체물감으로 번지는 해묵은 슬픔이 의미하는 것은, 제주도에는 유체가 많이 있습니까? 자, 유배 생활에서 겪은 슬픔을 또 그리움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큰 선비의 높은 꾸짖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꾸짖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조와 결의가 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기계와 지조 없는 선비들이 꾸짖음의 대상이 될 겁니다. 뛰어난 솜씨를 표현한 구절은, 우리 신이 내리는 솜씨 이런 말 있죠. 신의 손길이 와 닿은 듯. 자, 신이 그린 듯하다 이런 뜻이죠. 유배지에서 고달픔과 상념에 젖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구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인은 북천을 향해 눈을 감는다. 자, 이렇게 눈을 감고 회상하면서 온갖 번민에 빠지다가 오히려 눈을 뜨면서 새로운 예술혼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눈을 감고 자신의 삶과 현실에 대해 생각하는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노인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형상한 구절을 찾아보자. 가시 울타리의 세월. 자, 유배지에 위리 안치된 상황이죠. 유배지에 처한 상황이고요. 낙내처럼 타버린 몸. 자, 유배 생활로 지친 몸이죠. 유체물감으로 번지는 해묵은 슬픔. 유배 생활에서 만난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선비의 지조와 결의를 뜻하는 구절은 바로 송백의 푸른 뜻이죠.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른 뜻, 바로 선비의 지조와 결의를 뜻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이근배 시인의 세한도 배로 읽기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정호승 시인의 세한도와 고재종 시인의 세한도도 여러분들 꼭 만나보기 바랍니다. 선생님 블로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